지금 이제 경찰 얘기 나오다가 최근에 뭐 동방명주인가 뭐 하는 짱깨집이 딱 터졌더라고 이제. 아니 나는 그 짱깨집이 저하고 관련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딱 지나가고 있었는데 누가 나왔지? 우리 저희 페이스북에 그 패친이신 이민석 변호사님이 글을 하나 딱 올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동방명주라고 하는 그 짱깨집에 박병국이가 들락날락 그래. 박병국이 있다. 이것 때부터 눈알이 이런 박병국이 누군지 설명. 박병국 경찰이죠 일단. 박병국이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자료를 또 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근데 제 머리가 왜 떡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박병국이 찾느라고.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동방명주, 코나이, 박병국, 김사랑, 이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동방명주라는 이제 음식점을 중국 비밀 경찰 아지트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제 터져 나왔다. 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터져 나왔어요. 시즌지나 이런 사람들은 동방명주의 이제 비밀경찰서. 비밀경찰서하고 이제 그 사장님만 추적을 하더라고요. 왕해군. 뭐 왕해군인지 뭔지 하는 그기만 한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하고 관련된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리는 거네. 근데 그 동방명주에 이제 박병국이라는 자가 사업차 드나들었었다고 이민석 변호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폭로를 한 글이 이제 제 눈에 딱 띈 거예요. 이 박병국이 누구냐? 2009년에 4월 달에 이제 이명박 정부 쪽에 용산 참사가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비판 여론이 막 이르니까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덮어라 라고 이제 청와대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았던 경찰청에서도 이제 홍보 담당관이 있어요. 홍보가 중요한 거예요. 홍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뭔가를 이제 이게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었던 경찰관이었었다는 그래서 거죠. 이제 이재명하고 이제 이쪽에서 좌파 쪽에서 무지하게 깠었던 경찰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근데 이제 이 박병국이가 이제 그 해당 사실을 이제 부인해 오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내 개인에게 온 이메일이므로 경찰 조직이 해명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박병국이는 어쨌든 이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가한테 뇌물 받은 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형을 언도받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박병국이가 이제 그때 깜빵 갔다 오고 나서 출소한 직후에 코나이에 입사를 했고, 그 코나이 종속회사인 중국 현지법인 대표를 했어요. 중국 현지법인 대표. 중국이 나오죠. 이제. 코나이는 여러분 그 지역 카페, 경기 지역 카페 나왔고 그 마법사 운영진으로 경영진 들어가 그랬었던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 11월 이제 정관까지 고쳐서 이재명이 경기지사 정관까지 고쳐서 이 박병국이를 이제 이거 뇌물 전과가 있었던 이 경찰을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의 이사로 이재명이가 취임을 시켜주는 거죠. 이 박병국이를. 코나이는 이제 스마트 카드의 IC 제조와 지역 카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2019년부터 경기도 지역 카페 운영사로 이제 선정이 돼요, 여기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그 신승은이가 누구냐면 공중부양 마법사. 그렇죠. 신승은이는 이제 이재명이 경기지사 취임 후에 코나이 이제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겨요. 둘이가 이제 자리를 교차 채용하는 거죠. 신승은이는 이제 어떤 애냐? 성남시 이제 상권 활성화 재단과 성남 FC 수의 계약은 왜 공중부양하는 이 마술사 신땡땡이라고 하는 업체에 몰아서 주다시피 합니까? 라고 내가 이제 이재명 이제 성남시장 페이스북에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그 이재명을 대신을 해서 저 이제 김사랑한테 고소 폭탄을 날렸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재명이 그 단식 투쟁한다고 광화문에서 생쇼했을 때 그때 누님이 찾아갔을 때 쌍욕 갈긴 사람이 그 사람이죠? 고소 폭탄을 날려서 이제 저의 입을 틀어막는 대가로 이제 일개 공중부양하는 마술사가 이제 코나이 상임이사로 승진 특혜를 입은 것으로 이제 보이는 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한 손가락 하니까 아니 나는 신땡땡이라고만 했는데 왜 신땡땡이라고 하는 뭐 마술업체한테 몰아서 주다시피 합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벌금이 막 300씩 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이 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셨죠? 대법원까지 갔죠. 갔는데 그냥 대법원에서 그냥 300이 나오는 거예요. 벌금 3억, 정가 1법 하나 추가. 그래서 이제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네. 권순일이가 이제 그 50억 클럽이 나왔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해서 봤더니 그 판결을 했던 대법관? 신승은이가 나를 고소한 건에서 내가 항고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 300을 때렸던 대법관 중에 한 명이더라고 나한테. 아하. 나 그 여자인 줄 알았었어요. 거기 내 노정이도 있고 권순일이도 있어요. 네. 그 보니까 이 지금 저 새끼 저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었어? 난 그때서야 알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미리 내 거에 다 작업이 쳐져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고소한 다음에 성남시청 주무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나이 상임이사로 가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동방명주를 들락거린 박병국이는 또 이제 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경찰대 1기 이제 황운하의 동기이자 깐부로 추정이 돼요. 얘가. 얘는 이게 시사줌 뉴스 이제 황운하 인터뷰를 보면 2002년부터 이제 황운하가 힘들 때마다 이제 도와주려던 경찰대 동기는 2009년 경무관으로 승진하고 2011년 베이징 주재관을 지내다가 주재관을 지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베이징 이제, 주재관도 또 눈에 확 걸리네. 이것이 박병국의 이력하고 이제 일치를 해요. 네. 그리고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조현우에 의해서 황운하가 서울청 형사과장 자리로 제안을 받고 수사기획관과 이제 경무관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데 경무관으로 승진한 황운하가 범죄정보과에서 받았던 첫 보고가 베이징 주재관, 즉 경찰대 동기 박병국이 저지른 이제 범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병국이 그래서 처음에 실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어요, 이게. 무죄. 그러다가 2심, 3심에서가 이제 실형을 언도받은 거였었죠. 네. 어쨌든 뭐 2012년 그러면서 3월 이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무관 박병국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거예요. 1심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왔었다니까요. 이재명과 이제 관련된 자들 중에 유독 이제 중국과 관련된 자들이 많은데 황운하 경찰대 1기 깐부인 뇌물전과 박병국이도 이제 코나이 중국 법인장을 했죠. 코나이 중국 법인장으로 간다. 법인장을 했었죠. 네. 법인장을 하다가 이제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이제 이사로 이제 취직이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제 쌍방울 부회장 박용철이도 이제 중국 법인장을 했으며 김만배의 헬멧 있죠. 네. 제가 최우양. 이제 최우양이가 목포 새마을파 조폭이잖아요. 네네. 그 조폭에도 이제 그 최우양이도 이제 해외 사업 총괄을 역임을 했는데 얘도 중국. 대표적인 중국 소식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뭘 한다고 또 성균관대에서는 또 그 성균관 부원장을 했죠. 부원장도 있더라고 보니까 무슨 좀 칼 쓰는 걸 뭐 가르쳐 주나 뭘 가르치겠다고 조폭이면 성균관대까지 진출을 성균관대가 아니라 성균관. 그러니까 성균관은 왜 갔는지 참. 하여간 희한한 나라예요. 어쨌든 희한한 나라죠. 어쨌든 이재명이 이제 그 대권 꿈을 가질 적에 이제 북한의 리종혁을 만났는데 리종혁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냥 만났겠느냐 이거예요. 북한은 이제 대가 없이 만나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박사원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그러니까요. 돈 무지하게 밝히죠. 이 나라만큼 돈 밝히는 나라가 어디 빨갱이가 제일 돈 좋아하는데. 빨갱이가 제일 돈 그렇죠. 좋아하는데. 반드시 여기는 현찰을 줘야지만이 만나주는 나라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대북 송금 이제 거강꾼들은 대부분 조선족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기사로 나온 것들이요. 이제 코나이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조정일 대표 인터뷰를 내가 찾아봤어요. 이게 성균관대 출신이에요. 코나이 대표 조정일이도. 조정일의 이제 코나이 대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합작으로 지역 상품권과 이제 여론조사와 투표 플랫폼 출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얘가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라오 복권 경쟁사 KT를 제치고 해외 동남아에서 그 토토를 했었나 봐요. 여기서 토토 사업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코나이가 중국 법인이 있는데 자본이 이게 다 잠식된 상태에서도 이제 청산하지를 못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수상한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동방명주의 이제 중국집 실질적 이 운영자이자 제한 중국인의
중심 왕해군, 이 사람 이름이 왕해군인가 봐요. 네, 왕해군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림, 금천, 구로 쪽 이제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나 봐요. 네. 왕해군이 운영하는 식당이 바로 수리남에 나왔던 이제 헛것집 역할을 이제 해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범죄도시 1편에서 장첸이 이제 중국 조폭 어머니 회감역 습격할 때에 나온 그런 대형 연예 중심 음식점이 왕해군이 운영하는 식당이며 제한 중국인 커뮤니티 중심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왕해군이 이제 구로구 가리봉동에도 이제 그 식당이 있고 막 그랬었나 봐요. 왕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 대림동을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이런 그런 거를 넓혀 나가겠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왕해군의 이제 또 아내가 배지연이가 이제 조선족인가 봐요.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이혼한 건지. 근데 그 뭐 둘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그때 무슨 불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고. 어쨌든 그 배지연이가 조선족이며 그 차이나머니로 이제 독배를 마신 엔터테인먼트 판타지오에 이제 상임 이사를 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가 차이나머니에 지금 다 잠식당해가지고 이게 뭐 버닝썬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성상납으로 아주 말이 많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게 그 중국 비밀 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명주인데 이게 쭉 이렇게 오다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은 이게 이쭉 연결이 되다 보면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 이제 중국말로 이제 새해 인사 동영상을 찍고 송영길이 개딸들 집회에서 중국 노래를 부르고 국내 거주 수십만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이 있다. 뭐 왕해군 회장이 속한 단체 주최 행사에서 참석자들한테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산하 조직이다. 이런 말을 이제 거리낌 없이 했었는가 봐요.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국이 거주하는 조선족이 벌써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중국 연변보다 한국의 조선족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조선족이지 애들이 뭐 엄연히 중국 공산당 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 3월 대림동에서 이미 60만 조선족이 이재명을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조선족도 선거권이 있다고 하면서 윤석열이를 비판했었죠. 그리고 이재명은 중국 CC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조선족이란 이름을 뒤집어 쓴 중국인들이, 이건 이제 중국인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이제 점점 잠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족 김만 씨가 이제 조선족 최다 거주 지역인 안산시장에 출마를 하고 민주당 비례 공천받은 첫 조선족 시의원도 나오고 조선족 1호 국회의원을 만들자고 한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이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국내 이제 상품권의 큰 손들이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매달 수십억씩 쓰는 이제 기업형인데 상품권 시세가 중국인 손에 달렸다고 이제 그런 말이 오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외국하고 단절된 북한 있잖아요. 북한이 이제 무역을 누구한테 의존을 해서 사느냐면 보따리상들. 조선족 거상한테 의존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995년 이제 시사저널에 따르면 북한은 이제 최수진이라는 조선족 거상에게 북한 대외 무역의 3분의 1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수진이라는 조선족이 이제 북한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일성을 만나고 김일성 사진 뭐 하사받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태협이 경기도와 대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사업자로 선정되고 사업자 선정의 우선 조건이 북측 인사 참여였고 리종혁 등 이제 북한 고위 인사를 추천할 때마다 부르코가 끼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태협을 이제 경기도 이재명에게 소개한 자가 이해찬의 꼬봉 이화영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019년에 이게 이미 터졌는데 다 묻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국정원 이제 문건에 이제 남측 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리오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쌍방울 나누스 주가를 같이 띄우자. 그러면서 상품권을 한 달에 200억 원을 사고 싶다. 유엔 안전보장에는 북한에 대량 이제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쌍방울은 수익을 현금으로 줄 수 없으니까 상품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는 한국의 상품권을 중국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을 다 알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재명이 왜 엄밀히 말하면 상품권인 지역화폐에 왜 목을 매느냐? 돈 세탁. 이거 그죠. 코나이가 그러면 왜 중국에 법인이 있느냐? 돈 세탁. 이거로 추정된다. 코나이가 그래서 이재명의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 거죠, 이제. 그리고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코나이가 선정될 적에도 원래 이제 농협하고 둘이 같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농협이 유리한데 그거를 이기게 된 이유도 뭐냐면, 내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쭉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얘네들이 대장동을 해먹을 적에 위례에서 한번 실험을 거쳐서 갔잖아요. 그 코나이도 해먹을 적에 성남에서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한번 이걸 가동을 해본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경상원을 만든 거죠. 이제 한번 시스템 돌려본 거예요. 작은 시스템은 성남시에서는 상권 활성화 재단, 그리고 큰 시스템은 이제 경상원 이렇게를 만들어서 돌려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저수지는 이제 코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뭘로 연결이 되냐면 지역 화폐 코나이 대표 조정일이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코나이는 투표 및 여론조사 서비스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렇게까지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코나이 중국 법인장을 하다가 경상원 이사가 된 박병국이가 원래 이제 용산 참사를 덮었던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하고 여론하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댓글 부대와 이재명 대선 플레이인 대북 관계는 모두 이제 돈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 송금은 자금을 세탁해야 은밀히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코나이 상품권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돕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라면. 북한이 이제 한국 상품권을 중국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는데 대북 송금을 하려면 반드시 중국을 거쳐야 하고 그러면 중국을 통과하려면 중국 법인들이 필요한데 쌍방울도 중국의 법인하고 공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황우나 경찰대 일기 박병국이도 코나이 중국 법인장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였겠냐는 거예요. 얘들 그냥 만나지 않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수년을 겪어본 이상 걔 그냥 떠드는 것 같아도 절대 그냥인 게 없어. 하나도. 이게 이제 상품권 따이공 뭐 이런 얘기는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지겹도록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제 느낌 오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